안녕하십니까. 바람 부는 날에도 이감사입니다. 오늘은 탈모 관련 얘기 중에서도 탈모약 종류도 많고 용량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 저희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시원하게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스컷 아닌 박스오 컷, 박스오입니다. 네가 머리가 빠지면 내가 아프다. 다모 신승규입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질문 요정 이기자입니다. 다음 소개하는데도 한참 걸려. 자, 오늘도 이 기자님께서 이제 고객님들이 주신 질문 좀 추려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30대 여자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탈모약을 복용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저희 고모도 탈모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데 아보다트를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미녹시딜을 복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괜찮은 건가요? 괜찮고요. 보통 미녹시딜을 먹는 이유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그러니까 프로페시안 아보다트가 가임기 여성이 먹었을 때 만약 임신을 하면은 태아에 성기 기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처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임신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임신할 계획이 없는 분들한테는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여성한테 안 좋은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부작용이 남성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성욕을 조금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남자에게 여성형 유방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여자분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신에 관한 그런 우려만 아니면 드시는 건 괜찮고, 실제로 폐경기 여성인데 정수리 탈모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나 이런 거를 처방하고 미녹시딜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남성 호르몬 관련된 아보다트라든지 아니면 프로페시아 계열의 약을 드셔도 되기는 된다. 네,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형 탈모도 결국은 안드로겐형 탈모거든요. 그러면은 항안드로겐에 관한 약들을 전에 우리 한번 유튜브 찍었잖아요. 그런 약들을 먹으면은 여성분들한테도 도움은 되죠. 미녹시딜은 그러면은 여자가 복용을 해도 되나? 그런 거를 원장님 지금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대장님이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믿음직스러운 대답 가능하실까요? 미녹시딜을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돼 있고, 우리가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사실 그 용도가 아니지만 미녹시딜이 고혈압 약이지만 우리가 탈모약으로 쓰는 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대체 논문들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다 썼을 때 말고 이제 로도즈로 적은 용량을 썼을 때는 대체로 안전하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두 가지 다 해서 써도 정말 괜찮은 약인데, 마찬가지로 임신했을 때는 좀 쓰면 이제 상대적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안 쓰면 좋다. 왜냐하면 이게 태아로 넘어가서 신생아 다모증이라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수북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 모든 다 털이 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어린아이에게 발생한 이제 탈모일 때 또 써도 안전하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네. 원장님 이제 말씀 다 하신 거죠? 대답이 잘 됐나 싶어서. 더 남았죠. 더 남았죠. 더 이야기할 거. 더 남았대. 몇 개 더 남았는데. 이러면은 이 말을 끊어도 다 끝나고 안녕 이런데 그때 갑자기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사실 이제 아까 하던 말? 이게 고혈압 약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용량으로 먹었을 때 오히려 정상 혈압 환자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뭐 심근경색, 심부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금기증이지만 이제 혈압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다. 네. 제가 봤을 때 유튜브 편집 난이도로는 상상상 최상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쭉 가버리죠. 뭐 이번에는 봐주지 맙시다. 자, 다음. 자,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탈모약 설명하시면서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이뇨제 같은 약들이 이제 다모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이게 탈모약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뇨제 같은 경우에도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탈모약으로 드셔서 장기 복용을 하셔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장 이외에 뭐 그 약을 먹어서 다른 곳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이 생기는 건 없는지. 알닥토니는 약을 먹으면은 우리 K라고 표시하는 포타슘이 체내에 축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농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심장 리듬이 변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크게 개의치 않고 먹어도 된다, 이 말을 했었거든요.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이 만약 이 약을 먹으면 안 그래도 칼륨이 저류되는데 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돼가지고 혈중의 K 농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는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정도 하시면서 신장 기능 체크하고 혈중 K 농도 체크해서 뭐 그게 정상이면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신장 기능까지 안 가도 이게 이뇨제에서 시작된 약이잖아요. 탈모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뇨작용이 있긴 있어요? 있죠. 아, 화장실을 조금 더 자주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이뇨제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뇨작용이 있어요? 일반 이뇨제랑 똑같은 거죠. 아, 그러면은 머리도 나고 부종도 빠지고 좋네. 조심해야죠. 그쵸? 버스 타고 이럴 때 큰일 납니다. 아니, 이뇨제가 또 혈압도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뇨제도 예, 부종도 빠질 거고. 네. 이제 탈모약으로 여러 약을 이렇게 조합해서 먹는 거잖아요. 뭐 네. 이뇨제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그런 이유가 그 한 가지 약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완전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도 머리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좀 최대한 나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 대신 혈압약 먹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나스트라이드 한 가지만 먹고 효과를 보면 제일 좋고, 효과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처방을 좀 드리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다 할 약이 없으니까 미녹시딜도 드려보고 알닥톤도 드려보고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몇 년 차 좀 괜찮았는데 요즘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들 약 중에서는 피나 투타 두 가지로 제일 많이 나뉘잖아요. 그거를 이걸 처방할 때와 이걸 처방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저는 이전에 대답했는데 왜 또 저를 보고? 저 이쪽 보는 건데요? 시야가 넓으시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0도 정도 된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약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걸 처방해야 되는 저걸 처방해야 되는 특별한 가이드는 없는데, 흔히 알기로 이제 피나스트리드는 이제 한 가지 효소를 억제하고 두타스트레이드 두 가지 효소를 억제를 해서 약간 더 약효가 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한 것을 이제 먼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편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으면 이제 두타스테리드로 좀 이렇게 바꿔서 약을 처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드시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약을 좀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욕 감퇴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도 좀 우울감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용량도 좀 조절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약 종류를 좀 바꿔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이제 좀 그런 부작용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꾸준히 탈모에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꾸준히 좀 오래 복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용량을 조절한다는 건 어떻게 조절하는 거죠? 이제 보통 하루에 한 알인데, 뭐 이틀 먹고 하루 쉰다든지, 뭐 하루 먹고 하루 쉰다, 이렇게 뭐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또 알아서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환자분을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먹어도 이제 뭐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먹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약을 바꿔보거나 용량을 바꿔볼 때 이게 텀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뭐 알 수 있다거나. 짧게는 그냥 한 달 정도, 이 정도 먹으면 좀 어느 정도 자기한테 몸이 좀 덜 힘든 정도의 용량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량을 계속 한 3달 정도 지속해서 괜찮다 하면 그 지속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아,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진행을 안 하시네요. 아니 기다려드린 거예요. 아, 더 하실까봐. 네, 말 자르지 않으려고.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리려고. 오늘 사실 탈모약에 관련된 거랑 막 케이스별로 다 얘기를 하자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굵직하게 좀 많이 들어왔었던 질문들 위주로 또 이 기자님께서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쌓이면 또 한 번씩 풀어보고 또 쌓아서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땠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가져온 건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기고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끊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 준비해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빠져나갈 구멍 없이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원장님 오늘 우리 양쪽에 딱 앉으니까 어떠셨어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영혼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장님이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또 그래서가 남았어요 지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예전에도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좋은 약이 있으면 그냥 먹어보고 안 좋으면 그냥 끊고 이러면 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지금 아까 질문에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느낀 점. 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런 약을 하나 복용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되게 걱정도 많고 또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구나. 이걸 그럼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탈모약에서 제일 큰 이슈 하나는 장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증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복용 기간 때문인 경우가 제일 크지 않나.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뭐 이거 먹다 안 먹으면 다 빠진다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으로 생각해도 저는 약을 아직 먹진 않지만 뭐 그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탈모 약에 관련된 얘기 진짜 파도 해도 계속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한 번씩 모아서 얘기 한 번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안녕.